팀장입니다. 오늘은 2020년 4월 4일이죠? 네, 4월 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이제 올해 그 심을 왕토란 이 밭에 이제 밭을 준비하면서 이 진동형 심토 파쇄기를 가지고 밭을 파쇄 작업을 하러 나왔습니다. 지금 이 토란 심었던 밭이 지금 4년 연속으로 연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작 피해도 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물이 좀 고여가지고 이제 그 물 고이는 부분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심토 파쇄 작업을 오늘 하기 위해서 밭에 나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토 파쇄하는 작업을 잠깐 보고, 그 다음에 이 심토 파쇄 작업을 왜 하는 건지, 그리고 심토 파쇄 작업을 하면 농작물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한번 파쇄하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정도면 40, 50, 40, 50. 네. 40 들어갔어요? 아까 요 정도 지나갔거든. 네. 좀 깊다 그러네. 40이 여기다. 이 정도, 이 밑에 보면. 자, 지금 심토 파쇄기를 가지고 한 줄을 작업을 해봤습니다. 이 심토 파쇄기가 어떤 기능을 하고 이 심토 파쇄를 했을 때 작물에 주는 영향이 어떤 건지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이 제품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시고, 그리고 국내에서 농가들의 이 농사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계시는 성우 엔지니어링의 우리 사장님 모셔서 직접 이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예, 되게 오랜만이시네요. 예, 예. 예, 악수는 생략입니다. 장갑꼈으니까 괜찮습니다. 네. 제가 이 심토 파쇄기 만난 지가 벌써 한 4, 5년 된 것 같네요. 이거를 써보니까 굉장히 작물이 잘 자라는 거를 느꼈는데, 지금 이제 이 밭은 제가 토란을 한 4년 심었거든요. 심토 파쇄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도 고이고, 그리고 연작장에도 좀 나타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올해는 이 심토 파쇄 작업을 할 건데, 간단하게 사장님이 이 심토 파쇄기를 왜 개발하게 되셨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개발한 1996년도부터 한 거예요. 96년도요? 네, 그때 당시 전 세계의 화두가 네. 하나는 에이지고 네. 복원해서 네. 농업에서는 연작장이었었어요. 예. 그 연작장이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제 연작장이란 말이 정확히 몰랐는데, 네. 근데 연작장이가 뭐냐 그랬더니 작물이 일단 안 자란다. 연작을 하면 안 자라게 돼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네. 네? 근데 이제 마침 지역이 이제 수원이고 이제 진흥청이 있으니까 예. 또 어째 하다 보니까 또 진흥청에 다니는 친구들을 사회 친구들을 사귀게 됐고, 예. 그러다 보니까 맨날 얘기하는 게 연작장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야, 연작장이 뭔데 그랬더니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예. 그때 결론은 그게 뭔데 그러니까 결국은 토양의 문제라고 얘기하더라고. 예. 그래서 그때 당시 그거 뭐 토양이야, 물 잘 네. 빠지고 공기 잘 통하면 된다고 옛날 어른부터 얘기했잖아 그랬더니 예. 딱 하는 말에 그게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깊이 들어가서 포크해 가지고 뒤집고 부시면 되지. 또 그럼 또 그렇게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뒤집어 버리면 안 된다 이거. 땅을 뒤집어 버리면 다시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고 예. 안 되는데 그 방법이 없다 그러죠. 그래서 그래서 그때 당시 얘기하는 게 이제 농민들하고 얘기해 보면 깊이 가르라, 깊이 네. 가리 하라고 하는데, 예. 내가 가서 강의는 하지만 깊이 갈 방법이 사실 마땅치 않다. 예. 그리고 그때 처음하게 대두했던 게 비닐하우스 연작장이었었어요. 예. 그래서 그 연작장이 해결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길래 예.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예. 그럼 뭐 깊이 갈아보지 뭐, 이 생각에 이제 개발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시작한 게 잘못된 겁니다. 6년 동안을 갖다 꼬박 이 간단한 기계를 6년을 개발했으니까. 아니 저도 처음에 이 심토 파쇄기 기계 봤을 때
아니 너무 간단한 거야 이 기계 구조 네. 자체는. 근데 이게 간단하긴 하지만 또 원리는 굉장히 있고, 근데 이게 굉장히 또 쉽지 않은 기계라고 이제 제가 이 얘기를 들었는데, 네. 이 기계가 아니 뭐 이거 보면은 누구나 그냥 쉽게 만들 수 있는 건데, 이게 뭐가 이렇게 어려운 거죠? 이 기계가 그러니까 처음에 나왔을 때 네네. 정사님처럼 똑같은 생각을 다 하신 거예요. 예. 14개 업체 사장들이. 어. 그래서 14개 업체가 카피를 했어요. 아. 그래서 속을 다글다글 셌겠죠. 예, 그렇겠죠. 뭐 특허니 뭐니 한국에서 소용없습니다. 예. 암만 가지고 있어도 베껴 쓰고 도망가는 데는 대책이 없어요. 뭐 몇천만씩 들여서 해봐야 소용없고. 예. 근데 2년 있으니까 다 망하더라고요. 문제가 있었겠네. 모양만 흉내를 냈나 보다, 그죠? 그렇죠. 모양 같은 건 뭐 다 흉내가 낼 수 있는데 예. 그분들이 가장 몰랐던 게 토양을 처음에 몰랐어요. 아, 예, 예.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농민들이 농사를 지셔도 네. 이 삽을 가지고 자기 땅을 40세 이상 파보는 분들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재보면 예. 여기서 얘가 25예요. 아, 삽자루가. 삽자루가 거의. 아, 이건 예, 뭐 예. 전 세계 공용이니까. 예, 예. 그렇죠. 음. 재보면 25, 30, 20. 예, 30 정도 되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 예. 얼마 들어가요? 어우, 이거 뭐 반도 안 돼. 돌에 걸렸나 보다. 이게 예. 20이 들어갑니다. 20이. 아니, 20이 들어가도 예. 이 넓은 밭을 이거를 어떻게 다 파겠어? 아니 그러니까 20cm가 들어갔는데 이유가 네. 있어요. 아, 예. 이 트랙터를 보면 사장님이 노태를 치셨잖아. 예, 예. 그러고 밟았죠. 예, 예. 밟았는데 얼마를 밟을 것 같아요? 아, 이 밟으면 깊이가 네. 한 10cm 들어가지 않나요? 10cm 정도 들어가죠 지금 예, 여기는. 예, 예. 근데 이게 밑에가 땅이 네. 딱딱하니까 10cm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트랙터를 설계할 때 기준이 뭐냐면 20cm예요. 아, 20cm. 20cm까지 밟아서 트랙터가 운전하고, 그러니까 이 땅이 예. 푹 내가 빠졌을 때 20cm까지 내가 푹 빠져도 예. 트랙터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 예. 논 작업을 본다 그러면 그렇죠? 예, 논에 예. 물을 대고 그렇죠. 작업할 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전부 다 20cm 밑에가 다 단단한 거예요. 아, 예, 예, 예. 그래서 그걸 우리들이 얘기할 때 쟁기 바닥층 뭐 그다음에 뭐 경반층 딱딱한 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예. 그 층 때문에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아, 지금- 20cm에서 시작되는 경반층. 예, 예. 예, 여기, 여기 다시 한번 해보면 예. 제가 올라탔죠. 예. 여기잖아요. 그렇죠. 딱 재보면 20cm. 딱 20cm네요. 그래서 전 세계 유효 토심이 예. 18cm예요. 18cm라고 보는 거예요. 농사 져먹는 토양은 18cm다. 에서 예, 예. 그러니까 이제 18cm 밑에는 그 어떻게 관리가 안 됐던 거네요. 관리를 못한 거죠, 사실은 그동안. 음. 그래서 안 해도 예. 잘 이제 그동안, 왜냐면 이제 그 안 해도 예. 비료 같은 거. 예, 비료 같은 걸 줘도 예. 이렇게 농 같은 게 이 밭 같은 경우는 덜해요. 왜냐면 비가 와서 쉽게 저 내려가니까. 예, 그렇죠? 예, 예. 뭐 작물이 되고 날릴 때 쉽게 저 나가니까 그렇지. 괜찮은데 예, 예, 질소 인상 가리기에 비료 3요소를 주면 예. 얘들이 최소 40에서 50%는 못 먹고 남아요. 항시.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먹어도 뭐 똥이 남더니 먹어도 남잖아요. 그렇죠. 그게 30%, 40%, 50%가 남는 게 예. 계속 쌓이는 거예요. 아, 비닐하우스에서는 그게 쌓이는 거예요. 퇴적이 되는 예, 거예요. 예, 예. 그것이 이제 나중에 된 것이 뭐냐면 나중에 보면은 예. 우리가 왜 그 녹조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네, 예, 녹조. 녹조가 예, 뭐냐 부영양화거든요. 이게 예. 이런 데서 흘러 들어간 영양분이 온도에 따라서 자기가 거기서 그 미세 그 박테리아 같은 것이 번식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비닐하우스에서 번식해서 나오는 것이 뭐냐, 그 녹조류라고 얘기하면 파랗게 끼잖아요. 파랗게, 끼는 거. 예, 예, 예. 그게 이제 그 녹조류예요. 아. 그게 영양분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남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점점 진화가 되면 예. 나중에 한 번에 녹조류도 자기가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숨을 쉬는 것이 어느 순간에 싹 쉬어버리면 음. 그 뿌리가 숨을 못 쉬니까 예. 그냥 농작물은 죽어버리는 거. 한순간에 싹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 퇴적이 되는 게 땅 속으로 깊이 스며들어서 네. 농작물한테 영향으로 작용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18cm에서 20cm 사이에 이 경반층이 형성이 돼서 이 비료나 이런 것들이 밑으로 못 들어간다는 못 들어가는 거죠? 거죠. 예, 뭐 더 이상 못 들어가서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심도 파쇄 작업을 하셨잖아. 예, 예, 일단 이제 파보겠지만 예.
파보면은 우리가 재배한 작도층하고 네. 여태가 재배를 안 해본 층하고는 네. 그 색깔이 딱 틀려요. 아, 그 작물 색깔이 아니 토양의 토양 색깔이 자체가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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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기서도 보면 딱 나와요 지금. 여기 묻은 것만 예, 보면- 묻은 것만 봐도 저는 안 보이는데 사장님은 그게 보이시는구나. 맨날 땅 파는 게 일이니까. 대단하십니다. 어. 예, 그렇구나. 지금도 뭐 1년에 한 1개월 정도는 계속 예. 저 날의 강도라든지 이런 예. 것들 테스트하고 한다고 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날 같은 거 어떤 때는 이제 뭐 여태가 쉰 날이 있으면 쉰 날 찾으러 다니는데 그런 건 없고 예. 그런 거 계속 날의 강도에 대한 거 이런 거 계속 시험해 봐야 돼요. 글쎄 지금 이 밭도 이게 예. 좀 매립한 밭이거든요. 예. 제가 아까도 바위 덩어리 하나 좀 큰 거 예, 건져냈는데 이게 파쇄하다가 이런 큰 바위 덩어리 이거 돌 같은 거 만나면 예. 이게 날이 휘면 안 되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게 안 휘나요? 날이 쉬죠. 쉬었다가 다시 원위치가 돼야 돼. 이게 쇠인데 예. 쇠인데 쇠가 돌을 만나서 휘었다가 원위치가 된다고요? 예. 그게 무슨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예. 이게 어려운 것던 거예요. 그 아. 사람들이 어려웠던 게 예. 그리고 지금 외국에서도 기계를 사가면서 예. 이거 카피 못 하겠어요? 복사할 그렇죠. 수 있지. 그런데 예. 전부 다 한 얘기가 날의 강도는 보장을 해달라 이거. 이 쉼터 파쇄기의 그 핵심 기술이 핵심 노하우가 이 날인 것 같아. 날의 강도.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이 밭들이 돌이 많잖아요. 돌이. 원래 우리나라 논밭에 원래 그 흙에 예. 원래가 돌이었었어요. 아. 돌이 다 삭아가지고 풍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형성된 거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는 무조건 파면 밑에 파면 바위가 나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네. 이제 이게 더군다나 20cm까지는 그냥 계속 로타리 작업을 해서 부드러운 흙이지만 네, 그 밑에 숨어 있는 돌들. 네, 근데 이런 게 이제 이게 막 아까도 이게 거의 한 40cm 정도 내려갔죠. 네, 40, 50. 50까지. 네, 그러니까 그 밑에서 만약에 큰 바위 같은 거 만났을 때 얘가 그냥 부러져 버리거나 이러면은 작업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데 네. 얘는 부러지는 게 아니라 휘었다가 다시 원위치를 한다. 이제 그 아주 이제 극한 상황을 말씀을 드린 거고 일반적으로 다 농기계는 실제 땅 속에서 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거의 네. 중장비 개념이에요. 예. 사실은 근데 왜냐면 우리나라 트랙터들이 이것도 지금 작잖아요. 이제 그렇죠. 70마력대가 이제 밭농사 하시는 분들 제일 작은 게 지금 70마력이에요. 지금 쓰시는 거. 예. 그 기본이 지금 보면 300마력대까지 쓰신단 말이에요. 예. 그럼 그거는 트랙터라기보다 중장비예요, 사실은. 그렇죠. 중장비라고 보셔야 되고 음. 그런 데서 썼을 때 문제가 뭐냐면 예. 이런 거 다 그냥 카피하시면 돼요. 일반 새들이니까 다 뭐 네. 금방 합니다. 근데 얘는 카피를 못 할 거예요. 이 날이. 예.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사가도 자기들이 분석하면 될 텐데 왜 계속 사가지? 그거는 자기들의 그 토양하고 재료를 아는 분들은 예. 그거 보증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장님 입장에서는 사업적으로 이게 사장님의 노하우지만 예. 결국은 이 노하우가 농민들한테는 이 20cm 이하의 땅에 숨어 있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예. 극복하는데 결정적으로 필요한 기술이라 이거죠. 그렇죠. 예. 그게 사장님한테는 노하우고 그게 이제 사장님만의 이 특허인데 예. 결국은 사장님이 그거를 개발하셨기 때문에 농민들이 그 혜택을 보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두 네. 가지로 보시면 돼. 일단은 그때 당시 그러니까 96년도에 네. 비닐하우스에서 가장 큰 트랙터가 통상적으로 보면 지금 아까 저기 보시는 거 35 35 말이요. 네. 3503 정도가 이제 큰 게 들어갔고 예. 그 다음에 대동 26마력이 있었어요. 네, 예, 26마력짜리. 이거 일본에서 이제 수입했던 9보다 26마력인데 예.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가 시험을 할 때 가장 초소형 트랙터를 가지고 시험한 게 저희 16마력이 있었어요. 16마력. 16마력 가지고 시험을 해서 이거를 끌을 수가 있냐. 왜냐하면 비닐하우스니까 작은 트랙터가 들어가야 되니까. 예. 뭐 노지 같은 경우에 뭐 전혀 다른 문제고 비닐하우스를 우선 저기다 타켓을 했던 거니까요.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 이 사실 여기만 해도 땅이 좋죠. 그런데 예. 김포나 이런데 매립지를 가면 예. 비닐하우스인데 사실 안에는 전부 다 매립돼 있다고요. 그럼 뭐냐면 뭐 전보산 때, 전부장. 철근, 쇠 파이프 그래요? 이런 거 나와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모르죠. 왜냐하면 그 깊이까지 안 갈아봤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와서 매립하는 분들이 예. 덤프 가서 매립하고 가면 위에는 참 더 흙만 있어요. 그런데 밑에 가면은 별게 다 있어요. 근데 그거를 예. 암만 거기서 지켜 서 있어봐야 예. 못 찾아냅니다. 그렇죠. 그거는 그 덤프하는 사람들의 노하우예요. 오. 위에서 찍어가면 흙만 보여. 근데 밑에 파보면 다 돌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 자체가 모든 모재가 흙의 모재가 돌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돌에 대한 문제가 생기니까 예. 안전볼트 개념을 우선 줘요. 얘가 먼저 부러지라고. 운행하다 예, 돌을 돌을 만나면 얘가 이게 부러져서 얘가 난리 들리면은 괜찮겠죠, 그렇죠? 그렇죠. 밀리니까. 예, 그렇게 해서 하는데 처음엔 그렇게 만들어 드렸어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이거 임대사업소에서 빌려오셨잖아. 예. 예? 임대사업소에서 불특정 다수 농민이 쓰니까 그렇지. 이거 부러지면 언제 갈고 있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기계를 예. 다 강볼트를 써버렸어요. 강볼트도 부러져 나갑니다. 나가는데 어. 얘를 만약에 100번 간다 그러면 걔는 한 번 정도 갈겠죠. 그렇죠. 그러면 날이 그때 당시에도 견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 돌을 만나면 웬만한 돌은 때리고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부시고. 그래서 그 호박돌 같은 거 이런 거 네. 연천에 호박돌 이런 건 다 때리고 지나가 버리고 네. 큰 거가 걸렸을 때 문제죠. 큰 거가 걸렸을 때. 그렇죠. 큰 거가 걸렸을 때는 딱 두 가지예요. 네. 큰 거 바위 밑에 날이 들어가면 그 바위를 전체를 다 들고 일어나요. 그렇지. 드러나게. 드러나니까 이제 빼버리면 되고 네. 암의 끝에 걸렸을 때 날이 가다가 얘가 휜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렇죠. 얘가 정액을 맞으면 얘가 부러질 텐데 안 부러지고 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휘면 갔다가 얘가 다시 와야 되죠. 그렇죠. 이 날의 강도를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예요.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스프링 강 쓰면 되지. 네. 스프링 강 쓰면 다 부러져 버립니다. 아니 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그러니까는 그게 노하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거 저희들이 공부하는 거 이거 좋은 기계 사서 가져가세요. 날이 다른 건 어쩔 수 없지만 날이 휘인 거는 제가 100% 무상 교환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다가 돼야 그렇죠. 안전하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보시면은 트랙터 작업하시면 아시잖아 벌써. 돌이 걸리면 트랙터 운전하시면 안다고. 알죠. 그렇죠? 알죠? 그렇죠. 왜 지나가는데 뭐 이상이 있어요? 없습니다. 없잖아. 앞에 여기 분명히 때리고 지나갔을 때 여기 시쳇말로 흠 하나 없. 그렇죠? 그래서 외국에서 바이어들도 제가 이런 건 다 만들어서 쓰게 해요. 이거 전체를 수출하려고 그러면 너무 그 운반비가 크니까. 그 대신 날은 사가라고 그래요. 그건 자기들도 당연히 사갑니다. 지금 회장님, 제가 이 쉼터 파쇄기 보면서 좀 특이한 게 있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귀걸이가 양쪽에 하나씩 달려 있는데 굉장히 특이한데 거기다가 왜 귀걸이는 왜 달아놓으셨어요? 멋으로 달아놓은 것도 아닐 것 같은데. 이거를 제가 여태까지 기계 공급하면서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본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이거를 딱 보고 나서 이걸 가지고 밑에 탄화를 내 가지고 지하 배수 개선 사업을 하는 겨에라고 물어봤어요. 지하 배수 개선 사업. 그러니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농토나 이런 데 보면 포크레인 가지고 막 농토 같은 거 정비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간판을 보면 지표, 땅에 위에 있는 물이 흘러가는 거를 개선한다. 지표 개선 사업을 하는데 농토는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지하 배수 개선을 해야 돼. 이 땅에 밑에 있는 거에 배수 관계를 갖다가 개선을 해야 돼요. 그건 근본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땅이 이렇게 지금 여기 말해서 1000평이다 그러면은 농사를 지시면 어디는 잘 되고 어디는 안 되고 그래요. 반드시. 맞아요. 그렇죠? 그건 왜 그러냐면은 근본적으로다가 뭐 작물이 뭐 씨가 나빠서 이런 문제보다도 근본적으로다가 지하 수위의 문제예요. 지하수. 지하 수위의 높이의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여기가 표면이야. 그럼 지하 수위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작물 여기다 심잖아요. 요 놈은 빠져 죽는 거예요. 여기 있는 놈은 말라 죽고 적당한 깊이 있는 놈은 잘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땅 속에 얘가 구멍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구멍을 하나 천공을 해 놓는다고 보세요. 이거 따라가서 하나님. 그러면은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물은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려오죠. 그렇죠? 높인 거 이 구멍 기서 내려오든지 올라오든지 해서 어느 수위가 일정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지하의 배수를 개선했다는 지하 배수 개선사. 그러니까
요 귀걸이 같이 생긴 요 탄환이 예. 멋으로 달아놓은 게 아니고 지하에 그 물의 수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예. 그런 기능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예. 아. 얘가 이렇게 이 뒤에 따라간다. 이렇게 밑에서 예. 15cm 위에 따라가요. 어, 그 이게 파보면 예. 바닥에 이렇게 공이 뻥 뚫려 있어요. 그 나중에 그 구멍 뚫리는 걸 한번 볼 수 있겠네요. 예, 파보면. 그렇죠. 예, 예. 예, 이제 한번 그렇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일정하게 지어 수지가 되면 예, 예. 작물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자라요. 사장님이 농사를 지시는데 농업을 예. 하시는데 예, 예. 햇볕 조절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비 오는 거 조절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 대신 거기다 뭘 주냐면 내가 비료는 줄 수 있죠. 그런데 그렇죠. 예. 내가 물 주는 거를 갖다 어디를 줘도 이 지하 수위가 일정해진다고 하면 똑같이 지가 받아먹겠죠. 그렇죠. 햇볕 똑같이 받아먹고 지가 똑같이 자라야지.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하나 또 있어요. 예. 그럼 여기 이렇게 요 물이 내려왔어. 예. 내려왔는데 이 물이 뿌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물이 올라가야지. 올라가자면 뿌리가 내려오든지. 그렇죠. 둘 중에 그쵸? 하나 해야 돼요. 예. 근데 물이 올라가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이건 뭐예요? 이거는 예. 땅에 예. 틈새에 모세관 현상에서 밑에서 물이 위로 올라와야 돼. 예. 그래서 이 진동을 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동을 줘서 예. 그 잔크랙을 주는 거예요. 그 이 잔크랙을 예. 너무 많이 줘버리면 예. 야공 갖다 놓고 물 부으면 야공살이 다 빠져나가 안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래를 갖다 붓고 물을 부으면 밑에 묻은 물이 위에 어느 정도까지 올라온단 말이에요. 예. 그게 모세관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예. 중력에서 물이 내려갔던 물이 예. 다시 이 토양의 틈새로 다시 올라와야 돼. 이걸 정확하게 계산해 주면 예. 여기서 물을 줘도 저 끝에까지 물이 다 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 심토 파쇄기가 그냥 심토 파쇄기가 아니라 정확한 명칭이 진동형 심토 파쇄기죠. 예. 그러니까 그 진동의 기능이 이 지하에 있는 물이 모세관 현상을 일으킬 수 있도록 예. 진동을 주는 거군요. 예. 그런데 이제 진동을 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렇게 잘 부셔서 이제 모세관 현상에서 물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기능도 있지만 네. 진동을 줘서 부시니까 그렇지.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죠. 땅을 갖다가 이 딱딱한 땅을 부셔서 모래처럼 스펀지처럼 만들어 놓고 가니까 내가 가는 거예요. 저항이 약해지지. 예. 그러니까 이게 이 마력수가 작아도 끌리는 거구나. 그렇죠. 그걸 부셔야 부시고 끌고 가니까 끌고 가는 힘은 별로 안 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트랙터라는 것 자체가 견인기. 트랙터라는 의미가 견인 동력기. 예. 우리가 그 컨테이너 끌고 다니는 것도 트랙터라고 하잖아요. 원래 트랙터. 그러시구나. 예. 그 심토 파쇄를 특별히 필요로 하는 작물들이 있을까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다 해야 돼요. 모든 작물. 왜냐면 우리가 재배하는 모든 식물은 네. 일단 뿌리가 밑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뿌리가 어떻게 들어가야 돼? 쫙 들어가야지. 맞아요. 뭐 천근성이다, 흰근성이다 얘기하는데 네. 대부분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오이는 천근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네. 심토 파쇄 작업을 하면 오이가 젖을 때 네. 천근성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걔 70cm까지 뿌리 들어가 버려요.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오이를 따다 못 따고 네. 그냥 적심해 버려야 돼. 이제 야 그만 따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 심토 파쇄 작업을 필요로 하는 작물은 특별한 작물이 아니고 그러니까 땅에다가 뿌리를 받고 자라는 식물은 모두 필요하다. 모두 필요하다. 왜 필요하냐 하면 예. 우리가 이렇게 노타베이타 작업을 해서 흙을 부드럽게 만든 이유가 예. 그 다음에 두둑을 짓잖아요. 예. 가장 이 두둑을 짓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비가 오면 비가 흘러 내려가라는 거죠. 예. 내려가고 이제 심어놓은 뿌리가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높이 돼 있으니까 공기가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요거를 옛날 어른들이 얘기하시는 걸 그대로 해준 거예요. 물 잘 빠지고 공기 잘 통하면 된다. 그렇죠? 그럼 이 심토 파쇄 작업하면 예. 두둑 만들 필요 없네? 없어요, 사실. 이거를 그 퇴견에서 그 양 무슨 사장님이 그 시험을 한번 해봤는데 예. 나중에는 사실은 그 두둑을 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풀을 제초하는 문제가 생겨가지고 풀 때문에 제초를 해야 되니까 두둑을 짓고 비닐 멀칭을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안 하면은 그것만 없으면 그냥
저 파쇄하고 거기다 그대로 꽂아서 심으면 된다고 그러시더라고 오이를. 아, 예.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밭에 이제 왕토란을 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작물이 필요하지만 네. 특히나 이 뿌리 작물들은 더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 중국에 이제 그 란저우 그러니까 네. 뭐냐 감숙성이라고 이해하는데 네. 간수성이죠 간수성. 거기 그 사람들이 테스트를 한 걸 보면 네. 그분들이 중국 환기 시장의 80에서 90%를 장악을 해요. 근데 지금 놀랄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난 거죠. 올해 시험 한 번 더 본다고 하는데 뿌리 작물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파쇄 작업을 하고 나서 이 나타난 효과가 중국 사람들이 봐도 놀랍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놀라울 경우가 나타나니까 네. 이게 믿을 수 있는 거냐 하는데 그 시험하는 기관에서 예. 운이 좋게도 뭐냐면 자기들도 시험을 하지만 네. 농가들한테 나눠줬으니까 선도 농가들한테 야 이런 기계가 와 있으니까 너 한번 시험해 볼래? 너 한번 써봐라 너 써봐라 해가지고 네. 한 10대 분한테 나눠줬나 봐요. 그 작년에 중국에서 봤는데 정확한 얘기는 안 하는데 네.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다. 근데 이게 진짜인지 올해 한 번 시험을 더 해봐야 되겠다. 해보자. 그래서 된다고 하면 이거는 뭐 자기네들 말로 대박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거는 국내에서 네. 이미 이 기계를 정확하게 써보신 분들은 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비닐하우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우리가 이게 두나짜리 같은 건 뭐 한 300만 원 좀 미만 275만 원이고 올해부터 예. 옛날에 250만 원이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 작기에 세동에서 이 가격이 나온다 그래요. 그렇죠. 예. 농사가 잘 되면 농사가 잘 되는데 그렇죠. 뭐가 잘 되냐니까 일단 생산량은 유기농을 해도 7, 80%가 더 나온다. 이 약물이. 작물이. 수확량이 수확량이. 어유 7, 80%면 엄청난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청재 뭐 최 무슨 그 회장님 같은 분은 네. 자기가 강의하러 다니면 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저한테 기계를 매년 팔아줘요. 어디 누가 전화 오면 좀 잘 해주라고. 그리고 둘째는 그분은 이거 사가지고 뒤에 하우스를 추가로 구매한 거를 이거 가지고 1년인가 2년 동안 작업해서 기계 그 값 다 갚았다 그래요. 그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뭐냐면 땅이 습하지 않으니까 작물에 병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농부병이라고 하는 거, 비닐하우스 농부병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비닐하우스 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 말라요. 빼싹 마릅니다. 뚱뚱한 분 거의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농부병이거든요. 습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병이 생기잖아요. 흰가루병도 다 생기는데 습하지 않고 뽀송뽀송하면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농약을 덜 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그 태견의 그 양 무슨 그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10번 치던 거 한 번을 치는데 그것도 혹시나 해서 자기가 한 번 쳤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네. 이 파쇄 작업을 해서 이 뭐 배수도 좋게 하고 연작장애도 없어지고 이제 그런 효과도 있지만 그 이외에 또 다른 추가적인 효과가 연속적으로 일어나네, 그죠? 근데 그 효과라기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여태까지 수천 년대에 걸쳐서 농사를 지신 농업인들, 우리 선배 농업인들이 한 얘기, 물 잘 빠지고 공기 잘 통하면 돼. 그게 기본이거든요. 그렇죠. 그 기본만 해주면은 그래도 내가 보기에 선도 농업인이다. 그렇죠. 선도 농업인인데 지금은 뭐 화학 비료가 뭐 좋아야 돼, 뭐 무슨 미생물이 좋아야 돼. 근데 그 미생물이나 화학 그 밑에 바탕이 뭐냐면 물리성이거든요, 원래. 그렇죠. 그래서 이걸 토양 물리성 기계라고 해요, 통상적으로다가. 토양 물리적인 성기를 변화시켜준다. 개선시켜준다.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으로. 그러니까 이제 저도 제가 이렇게 오늘 저희 밭에 이 작업을 하면서 이제 사장님 제가 이렇게 직접 초청을 해서 오시라 그래갖고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 저는 그냥 경험만 얘기할 수 있는데 원리를 알고 쓰면 그렇죠? 더 효과적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거 팔려고 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확하게 어떤 효과가 이거로 인해서 일어나고 거기에 따른 경제적으로 농민들이 부가적으로 얻는 혜택이 뭐가 있는지 저는 농사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저는 농업 경영에 관심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마찬가지인데 제가 옛날에 이걸 팔면서 그랬지 이게 한 대가 팔면 농업인이 한 명이 살고 농업인이 한 명이 살면 국민 20명이 산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나라 농업인 한 200만 명 정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20 곱하기 20배 하면 한 4천만 명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건강한 먹거리가 되는 거예요. 위에 작도층에 있는 걸 다 빨아먹고 아주 미량 요소가 지금 부족하거든. 예.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먹는 게 뭐예요? 영양제를 영양제 먹잖아요. 먹죠. 영양제가 다 미량 요소예요, 사실. 예. 그 미량 요소는 우리가 분석을 잘 못해요. 사실 그 식물체에서도. 네. 근데 그게 이미 18cm 위에 있는 건 다 빨아먹었다. 그렇죠. 그 밑에 있는 걸 또 빨아먹어야지. 내가 모르는 걸 빨아먹어야지. 그렇지. 그래서 건강에 잘하는 것 같아. 그리고 밑에 있는 거를 빨아먹으면 예, 돈 버는 거잖아. 그렇죠. 그만큼 안 뿌려도 되니까. 안 뿌려도 되고. 예, 그렇죠. 그리고 둘째는 뭐냐면 뿌리가 내려간다는 얘기는 뿌리가 발달돼서 내려간다는 얘기는 예. 땅 속에 산소가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우선 예. 공급이 되고 땅이 부드럽다는 얘기예요. 예, 예. 그럼 땅 속에 땅이 부드러우면 왜냐하면 공기가 들어가잖아요. 예. 공기 이외에 이 양반들이 이제 뭐 공기가 잘 통해야 된다. 그걸 정확하게 농업용으로는 통기성이라고 얘기하고 통기성. 통기성의 정의는 뭐냐면 예. 땅 속에 있는 CO2 가스하고 예. 산소도 아니에요. O2. O2. O2의 교환하는 속도, 교환 비를 갖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 공기가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O2가 예. 최소한도 12% 이상짜리가 땅 속에 들어가 줘야 뿌리는 새 뿌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 O2가 12%가 들어가야 예, 된다. 12%짜리가 돼야 된다. 12%? 예. 확실하죠? 예. 그 맞아요. 아. 정확한 거예요, 그거는. 근데 이제 지금의 이 토양 환경에서는 그 12%의 O2 공급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두둑을 지면 예. 예. 전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뿌리가 내릴 때는 자기가 잘 자라. 예. 예. 근데 그 밑에 내려가면은 아, 예. 두둑 밑으로 내려갈 때는 두둑 밑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뭘 빨아먹었는데 빨아먹을 것도 없고 예. 공기가 안 들어가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멀칭을 하면 네. 일단 공기가 안 들어가잖아요, 사실. 그렇죠. 공기가 안 들어가잖아.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맞아요. 근데 왜? 예, 풀 때문에. 풀 때문에. 맞아요. 풀 때문에,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외국은 거의 사실 멀칭을 안 하죠. 그냥 제초하고 말지. 진짜 우리나라만 유독 많이 하는 것 예, 같아요. 예, 비닐 멀칭. 예. 아. 그만큼 농사 규모가 작고 예. 그거 외국처럼 그 많은 걸 무슨 소리 비닐을 깔아요? 그렇지. 그거 깔 수가 없는 거고 아. 그 돈도 어마무시하고 그러네요. 그런 것도 농가의 피해, 그 농토의 피해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 저희 그 보물농장 TV 예. 그 구독자분들이 연령대가 예. 50에서 60대가 거의 70%가 넘어요. 네. 이제 그리고 남자분들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제 이 귀농하거나 농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그분들도 농사를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은 아예 이런 정보도 모르지만 농사를 기존에 졌던 분들도 토양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개선을 시켜야 되는데 개선시켜야 되는 문제 의식은 갖고 있는데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예. 요새는 많이 바뀌었어요. 작년 이후 저희들이 이제 기공한 지 18년째 돼 가잖아요. 네. 그러고 이제 어떤 그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기계 공급을 이제 쭉 하다가 이제 멈칫하고 말고 그때 임대 사업으로 갔는데 지금은 그 농업인들이나 누가 이게 살 수 있는 금액이 이게 지금 사실은 18년째 250, 300이었었어요. 기계가. 그러다가 이제 그때다 2002년도에 253이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렇죠. 엄청 큰 돈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진흥청하고 공동개발하면서 다운사이징을 하자 한 거예요. 다운사이징을 싸게 하자. 그래서 150, 180짜리를 만들어서 그동안 공급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은 환경이 바뀌었어요. 네. 옛날에 비닐하우스 4동, 5동 하면 된다 그랬어요. 두 부부가. 네. 그렇게 진흥청에서 추진했어요. 근데 지금은 경기도는 어때요? 비닐하우스 가보면 100동, 200동짜리는 허다합니다. 엄청 많아요. 그리고 뭐 누가 그것도 이 작업을 해요? 그렇지. 외국인이 하잖아요. 전부 외국인. 외국인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시체말로 자동차 운전도 안 해본 양반들이 와서 트랙터를 모으니까 기계가 다 옛날 건 부서지죠. 그렇죠? 그렇지. 트랙터도 커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튼튼한 거 찾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돈이 지금도 그 돈이로다. 아니 근데 저도 예, 사장님한테는 죄송한데 사장님한테 이 기계 사서 써야 되는데 임대서 쓰거든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제가 이제 이거 요 기술센터에서 임대 이거 하기 전에 임대 사업 하기 전에 제가 사장님 이거 뭔지 알았잖아. 그래서 내가 요거 쟁기는 없어도 이거는 꼭 있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엄청 어려운 시절을 겪었잖아요. 그때가.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막 그러고 있는데 여기서 있는데 보니까 사장님 차가 이 기계를 싣고 임대사업부로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이거 뭐지? 그랬더니 여기서 임대사업 하려고 이거를 여기 들여다 놨더라고. 그러니까는 예. 그 젊은 그러니까 농업기사 때 이게 교관분들, 예. 그건 연세 드신 분들도 있지만 이제 젊은 교관들 사이에 교류를 하면서 그분들이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임대사업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기계가 나가면서 농업인이 쓰고 와서 군말이 없어야 돼. 시쳇말 좋다 나쁘다. 그렇죠. 근데 빌려갔는데 2만 원이고 만 원 주고 빌려갔는데 그 누구든지 1,000원이라도 아까운 거 아니에요? 갔다 그렇죠. 와서 고장 난다든지. 그렇죠. 그럼 싫은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그 지금 있는 교관단들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젊은 분들이. 그런 거. 그래서 기계에 대한 원리라든지 이것이 작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걸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디 가서 강의라고 교육을 하면 쓰세요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옆에 있는 예를 들어서 이천동 신호센터 네. 그 문교환 지문 퇴직하셨지만 네. 그 몇 년 전에 복숭아가 다 얼어 죽었잖아요. 40%에서 60%가. 예. 그런데 그분이 와서 누가 얘기하니까 너 그러지 말고 쉼터 파쇄기 한번 써봐 그랬어요. 예. 그분은 딱 3그루 죽었어. 오. 유명한 분이에요. 지금 유명한 분 돼 있어요. 예. 윤 뭐 석하 씨라고. 그분은 누가 자기 농장에 오면은 네. 끌고 간대요. 이거는 이 기계는 있어야 된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렇게 이걸 한번 딱 하고 나면 예. 알아요. 아는 분들. 지금도 보면은 뭐 안동 이런 데 보면 2003년도 4년도 기계 들어갔거든요. 예. 지금 기계 다시 사가잖아. 다시 사가요 그냥. 야. 지금 우리가는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비싸지고 하면서 우리가 이제 사업을 좀 그만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임대사업 하면서 임대사업소에 기계가 다가 있으니까 예. 지금 누가 전화 와서 기계 산다 그러면 저는 어디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용인입니다. 그러면 그 임대사업소에 기계사 갖다 빌려 쓰세요. 그래. 저도 오늘 빌려왔는데요. 네. 이 우한폐렴 때문에 네. 7월 달까지 50% 세일이래요. 우리도 기계 50% 세일에 대해서 올려놨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해보면 네. 경제적인 효과로 보면 제가 이거 7,000원에 임대했거든요. 네. 7,000원에 내가 이거 파쇄를 하면 얘가 깊이 있어서 이 땅 속에 있는 이 미량 영양소들을 빨아먹기 때문에 그걸로 얻는 효과만 해도 이건 뭐 7,000원 이 돈이 문제가 아닌 것 네. 같아. 그죠? 이게 이제는 작년부터 비가 많이 왔잖아요. 예. 그러라서 사실은 기계가 거의 없어요 지금. 기계가 왜냐하면은 이제 아시는 거야. 어. 아시는 거, 야 이거 너무 이제 뭐 밭이나 이런데 물이 너무 많다. 이거 빼야 되겠다. 가보면 임대사업소 가서 빌려서 쓰다가 그거 얼마냐? 뭐 300만 원, 뭐 250 뭐 이런 거. 야, 그냥 가져와라 그냥. 이래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럼 뭐 한 날 뭐 과수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특히 더했죠. 왜냐하면은 비가 와서 땅이 물이 있으면 얼어버리면 이제 나무는 얼어 죽어버리니까 동이 입어버리니까 그렇지.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제주도 같은데 이제 과수하시는 분들 이제 지금 골드키를 많이 신거든요. 그 골드키 그럼 제스프리 사잖아요. 거기서 작년 12월 달인가 때 자기네들 나름대로 그걸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송 사장님이라고 우리 기계를 사갔는데 그냥 계속 면적을 늘려 나가는 게 키위를. 그 쳤어, 심었어. 그분 진짜 말로 4그루 죽었대. 잠깐만요, 사장님. 예. 이거 잠깐만 들어요. 예. 화장실. 아우. 이거 앉을 베이 의자 가지고 해야 돼 이거. 아우.